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금농협 지도상무 이현록입니다. 그간 저희 조합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의 풍년농사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을 미루시고 이달에 전쟁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은 어쨌든 간에 나무의 균형을 맞췄고 햇빛을 잘 들게 해서 좋은 꽃눈을 만들고 좋은 결과지를 만들고 결국 좋은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햇빛이 잘 드는 수관 형태에 중점을 두시고 전쟁을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9 대목이나 M26 대목을 가지고 재배를 하신 분들은 혹한기를 지나서 가급적 2월 중하순 넘어서 전쟁을 하시는 것이 동해 예방이나 또 불안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쟁의 실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제 과수원에서 한 나무를 전지하려고 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나무의 수세가 어떤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세에 따라서 수세가 좀 강한 나무들은 좀 약전쟁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약한 나무들은 강하게 잘라서 세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선에 전지를 하시기 전에 밑에서 보시고 나무 전체에 수영을 흩트리는 그런 측지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런 측지들은 나무의 세력을 한쪽으로 몰리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들을 밑에서 파악해 보시고 양사방 돌아가서 보시면서 파악해 보시고 그런 가지들을 먼저 자르시고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이렇게 전쟁을 하신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에서 보면은 이 가지가 지금 현재 좀 세력지로 주간의 굵기하고 비슷하게 굵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주간에 대비해서 이런 정도의 가지 3분의 1 이하나 3분의 1이나 3분의 1 이하의 세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가지들로 측지들로 많이 만드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이 가지는 현재 이 부분에 하나, 둘, 세 개의 측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부터 처기에는 유목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붙일 수 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치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세네 개의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삼가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상단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적정 수고를 찾아서 수고를 제한해야 됩니다. 제한한 부분이 급격하게 이렇게 굵은 부분에서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시면은 밑에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세력의 주간의 어떤 그 세력에 영향을 덜 미치는 부분에서 목표 수고가 도달했다면은 목표 수고에 근접하는 위치에서 가장 약한 꽃눈을 놔두고 수고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보통 세장 방충에서 우리나라의 세장 방충에서 높이가 세식 간격에 다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3m에서 3.5m 정도 수세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에서 수고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3.5m 정도로 수고를 제한해서 수세를 적정하게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부분 어딘가에서 수고를 제한해야 되는데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이렇게 센 가지를 두고 절단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이렇게 힘이 올라가서 수고가 높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약한 가지를 두고 수고를 제한하시는 방법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를 꽃눈을 두고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한하고 나면 나머지 이 부분들이 여기서 양수분이 올라가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던 측지들이 굉장히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굵은 측지는 절단을 할 수 있는 게 맞고요. 이 상단 부분은 굉장히 나무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좋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햇빛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양수분이 올라오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직접적으로 바로 곧바로 올라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들은 빨리 커지기도 하고 수세가 세지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단 부분에서는 약한 측지를 만들든지 측지를 만들어서 결과지를 만들어서 사과를 달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결과지를 만들어서 능금을 따는 것이 수고를 제한하고 수세를 조절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이렇게 방심해버리면 이 측기들이 굵어서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의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는 철저하게 약한 결과지 꽃눈을 놔두고 전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런 세력기들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눈만 놔두고 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결과지에 꽃눈만 놔두고, 적지의 꽃눈만 놔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로 꽃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지들이 가급적이면은 한 개의 지선에 따라서 쭉 측지의 주선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서 마찬가지로 측지가 이렇게 상단부의 측지들은 약간씩 쳐져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너무 쳐져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 올려주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끝에 약간 들어 올려져 있어야, 힘이 있어야 양손을 당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이 없는 가지들은 들어 올려주시고, 적정한 그런 수세를 가진 나무들은 이 상단 부분에서는 더 길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한 꽃눈을 두고 수폭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한하셔야 삼각형의 구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세장 방충의 구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측지들은 굉장히 가늘면서 길어져 있는 측지들입니다. 그냥 놔두면서 이렇게 결과지를 받아서 과실을 달면 좋겠지만, 이렇게 놔둬버리면 밑에 그늘을 다 지는, 원래 우리가 목적한 햇빛이 잘 드는 세장 방충의 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도 어느 시점에선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지 내에서는 단축할 그럴 위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축하게 되면 반발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쪽에 이렇게 꽃눈이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로, 짧은 가지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측지들입니다. 그죠? 이 측지는 굉장히 길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현재의 채집 거리가 한 2m 정도 되기 때문에, 2m 잠깐 넘는 것 같습니다.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길려도 관계없습니다.만 현재 이 정도의 위치에서 보면은, 만약 이걸 2m의 간격으로 심었다고 보시면 최하단 가지가 기를 수 있는 길이가 1m입니다. 1m고 위로 갈수록 좁아들기 때문에 1m에서 선을 꺼서 3.5m 높이로 직선을 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절단면이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될지가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을 끈다고 보시면 한 이 정도의 위치에서 어딘가에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폭을 줄여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줄이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굵은 가지에, 이렇게 길어진 가지에 힘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위치에서 절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위치가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이 꽃눈이 좀 많이 있는 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측지에 오던 힘들이 꽃눈이 있음으로 해서, 과일을 닮음으로 해서 그 힘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절단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이 정도 위치에서 하면 이 꽃눈들이 있습니다. 이 꽃눈들이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한하면은 나머지 이 가지에 어쨌든 간에 이 꽃눈들이 커버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가지는 힘이 세어 있기 때문에, 센 데서 절단을 했기 때문에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꽃눈들은 좀 많이 놔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지만 좀 따시고요. 꽃눈들은 좀 놔두시는 방향으로 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하실 부분들은, 이런 측지에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 모지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갱신을 해가면서 쓰셔야 되는데 기부부터 이렇게 잘라버리면 좀 오래된 측지들은 새 가지가 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령이 더 지나면은 이 빈 가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루터기를 두시든지 가지의 흔적을 남겨주셔서 다시 새로운 결과지를 받아서 계속 이용해 보는 방법으로 여러분 전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지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측지들입니다. 그죠? 예, 주간의 굵기와 크게 차이가 나면서 결계에 뻗어 있어서 약한 여기 이 측지상에 세력의 어떤 편중이 없이 고루고루 이렇게 결과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지도 수폭은 이렇게 제한해야 됩니다. 그죠?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폭을 제한하시고 연차 변환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쭉 가면서 내향지나 측지상에 세제를 앗아가는 그런 가지들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이 아랫부분까지 세력이 약해져 있다면 이런 가지들로 대체해서 결과지도 바꿔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정도 가지 같으면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하단 가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최하단 가지 남아 있는데, 밀식 재배를 하신 분들은 이 하단 부분에 가급적이면 하단 가지들을 좀 굵거나 좀 길다고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잘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의 세력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 주관상에 충분한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측지들이 많이 나와서 과일이 맺히고 안정되기 때까지는 어쨌든 간 수세 조절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수세가 세다면은 위에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오거나 이렇게 세력지들이 나오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을 뺄 수 있는 부분들이 우선의 결과가 많이 안 된다면은 이런 하단부 가지들이 밑에 손 양서분들을 먼저 좀 뺏어가서 위에 어떤 양서분이 좀 적게 가게 해서 시엔율이 맞아떨어져서 꽃잎이 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놔두셔야 된다. 설사 이 가지들이 하단부 가지가 꽃눈이 많이 없더라도 잎눈만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힘을 뺄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하실 때 그 하단 부분이 세력이 세고 과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전쟁을 하시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이 안정됐다 하더라도 이 하단 가지가 비생산적인 가지라면은 다시 안쪽에서 이렇게 가지를 새로 만들어 받아서 생산적인 가지로 만들고 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가지는 그나마 그래도 햇빛 좀 봐서 결과들이 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폭만 제한하고요. 나머지 꽃들은 조금 정리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측지상의 원래 연결 길입니다. 그래서 연결길을 살려주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힘 있는 가지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 써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폭을 더 이상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폭을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까지 특징이 이 부분에 햇빛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어느 정도 다른 측지에 비해서 굵어져 있습니다. 굵어져 있다는 것은 밑에서 오는 양수분의 이동 통로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소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약한 꽃눈들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그늘이 할 수 없이 좀 지기 때문에 새로운 가지들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굵어진 가지에서 다시 가지를 받아서 여기서 약한 꽃눈들을 만들어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한 번 더 큰 힘에서 힘을 한번 빼고 뺐을 때 이 부분에서 CN율이 맞기 때문에 꽃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밀식하는 가수원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결과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형태의 수폭이 넓고 간격이 넓은 형태에서 좀 길게 빼는 형태의
형태의 어떤 수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쪽 부분의 가지도 좀 아끼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세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절단을 해서 새 힘을 받도록, 힘이 좀 있는 가지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여기서 다시 결과지를 만들어서 써먹는 방법,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르시고 약한 꽃눈으로 닫으시고 이렇게 다시 이 가지입니다. 그죠? 이 가지도 원래는 잘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르고 나면 이 가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 그렇게 많은 결과지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지에 이 측지의 힘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결과가 가능한 부분을 좀 살려서 결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전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나무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렇게 좀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이제 좀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꽃눈을 많이 기본적으로 두시는 것이 좀 안정적으로 결실량을 확보하는데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고 극단적으로 세력이 안 떨어진 다음에는 이렇게 꽃눈 좀 많다고 하더라도 이 나무의 세력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능금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꽃눈을 많이 놔두시는 전지를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물론 수세가 떨어지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우선에 여러분들은 내 목표 수고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수고해서 내 주간 거리를 보시고 거기에 성목형을 끄어서 그 안에 가지들이 측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진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전지하시기 전에 우선에 이 나무의 세력을 좀 앗아가는 균형을 깨트리는 가지가 있으면 밑에서 보셨다가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된다는 것이고, 상단부는 어쨌든 간에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결과가 많이 안 되면 가지가 굉장히 커지거나 길어지거나 세지기 때문에 가급적인 결과를 바로 되는 약한 측지들을 놔두거나 또 바로 결과지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지를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가지들은 어쨌든 간에 위에 가지보다는 아주 거의 이제 영구 측지로 남아 있습니다. 영구 측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측지상에 많은 결과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과지를 아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폭을 제한하셔야 되고, 제한하는데 제한 범위가 위에보다는 조금 넓고 밑에보다는 좁고 이렇게 제한하시는데, 제한하실 때는 가지가 굵지 않다면 약한 꽃눈을 두고 제한하면 좋겠지만, 또 꽃눈이 없으면 연차 배단부에 하시고, 또 연차 배단부에서 제한하더라도 그 길이가 크게 차이가 없다면 안쪽에서 이렇게 꽃눈이 많이 있는 가지 앞에서 이렇게 잘라 드리는 전정을 하시기 바란다는 것이고요. 하단부에 갈수록 햇빛이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결과지를 만들어서 써먹기는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측지를 빼고 측지에서 다시 결과지를 빼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최하단까지는 수세에 따라서 충분히 이용해 가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무작정 자르지 마시라는 것이 골격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무의 어떤 현재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의 수세에 따라서 또 수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형태의 나무라면은 뭐 이렇게 전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수세가 약한 나무들이라든가 또 다른 변수가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